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14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어제 미국 선물 조금 오락가락 했었죠. 이제 CPI 발표하고서도 하기 전에 조금 오르다가 뭐 하고서 살짝 뭐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, 이제 결국에는 뭐 보합선에서 조금 상승 마감 요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0.3% 이렇게 좀 나왔고, CPI는 일단 3.7%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제 미 증시는 뭐 돋보이는 종목이 있진 않은데, 그나마 최근에 좀 힘 계속 좀 죽쓰고 있던 반도체 엔비디아랑 AMD 이런 애들이 살짝 좀 돌려주는 모습이 있었고, 뭐 테슬라 지금 미 증시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 완전 딱 손가락에 뽑자면 엔비디아, 테슬라, 애플 요거 세 개거든요. 근데 일단은 그 업종 테마 이루는 거는 반도체 쪽이고, 그 다음에 2차 전지, 뭐 자동차, 전기차 대표격 테슬라,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이렇게 세 개만 좀 계속 추적을 하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는 애초에 신고가 돌파시켜놓고 좀 밀린 건 아쉽기는 한데, 이 뒤에라도 좀 500달러 넘고 하면은 다시 반도체에 대해서 흐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의 마무리가 됐고, 블룸버그 CPI 상승, 연준, 뭐 연내 추가 금리 인상할 거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.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이번 달 FOMC 21일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,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, 하더라도 어차피 금리는 올릴 만큼 올렸다는 거예요. 거의 상단이라는 거죠. 예전에 그 비율을 매맞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, 금리 인상에 대해서 10대에서 한 13대 이 정도 맞을 것 같아요. 선생님한테 내가 뭐 숙제를 안 해갔든 잘못해가지고, 그러면은 지금 맞은 상태가 이미 10대를 초과한 상태인 거죠. 한 10대쯤 맞았고, 여기서 더 맞아봐야 한 대, 두 대 더 맞을 수 있어. 선생님이 뭐 기분 나빠가지고 뭐 한 대, 두 대 더 때릴 수는 있는데, 뭐 진짜 10대 때리기로 해놓고서 막 100대, 50대, 100대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좀 부각은 됐는데, 이 뒤에는 그거죠. 이 금리 인상을 해놓고서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되냐, 뭐 1년이든 2년이든.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 요걸 또 기다립니다.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, 거기서는 또 볼 게 또 하나가 있어요. 이 경제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좋은 거 아니야? 이게 아니라,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사실상 막 기업들이 막 탄탄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하다 이제 경제가 살아나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정말 좀 적죠.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 애초에 금리를 끌어올려 놓고 쭉 유지가 되면은 경제가 계속 데미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. 힘든 상황에서 이어지다가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? 그 힘든 상황을 우리는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금리 인하의 길로 가는구나,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, 현실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그 고금리로 갖다 계속 서민들 데미지 입혀가지고, 서민들이 와 이제 못 버티겠다, 뭐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 기반 경제들이 와 이제 못 버티겠다, 뭐 금리 때문에 막 이자 대출 계속 갚고 소비는 계속 줄고 자연스럽게 기업들 매출 안 나오고, 그거를 이제 연준에서 보면서 계속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경제가 어디까지는 버텨줄 것 같아, 이거를 지금 보면서 금리 인하 요거를 좀 저울질을 하는 거지. 지금 막 기업들이 막 매출 잘 나오고 해가지고 탄탄해졌네, 이 정도면은 좀 금리 인하해도 되겠다, 이제 문제 없을 것 같다, 인플레 뭐 그런 느낌으로 갖다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금리 인하를 가더라도 두 가지 방향이 있지만, 현실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경제에 대해서 데미지가 들어가고, 그 데미지를 버티다가 연준이 계속 보면서 이거 이제 조금 위험한데 못 버틸 것 같아, 그럼 이제 슬슬 금리 인하하자, 요렇게 갈 케이스가 높기 때문에, 그때 되면은 또 경기 침체 이런 거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뭐 또 마냥 좋은 게 아닌 게, 아마 경기 침체 이런 게 진짜 뭐 눈앞까지 오거나 이쯤이면은 슬슬 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나올 때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
물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어차피 뭐 주식시장에서 조금 서브 개념이긴 한데 이해해 두시면 좋고, 자, 추석 연휴까지는 좀 소강 상태에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살짝 심심하기는 해요. 그래도 요거에 대해서 뭐 포트 관리, 비중 관리, 그다음에 지수가 좀 과하게, 오늘 저는 CPI 발표하고 미국 밀렸으면 했거든요. 밀렸으면 했는데 아침에 좀 어떻게 될지, 그냥 120선에서 지지해주면서 돌릴지, 아니면 돌리는 척 하다가 뭐 조금 밀렸다가 올라올지, 일단은 120선은 저는 깨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깨고 돌리는 거를 공략하기에는 일단은 오늘 뭐 지지해주면서 좀 돌려주나. 우리나라 지수가 일단 이틀 연속으로 미국 대비해서 좀 더 밀린 건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미국 상원 척슈머 원내대표 비공개 AI 포럼, 메타, 테슬라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오픈 AI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럼에서 좀 좋은 이야기가 비공개다 보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알아두시고, 관광 로드쇼 어제 CPI 했고 이제 PPI 이런 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이제 PPI인데 뭐 CPI도 뭐 엄청 나쁘고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유가가 조금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유가가 좀 반영된 거 있고, 그다음 뭐 거주 자체는 좀 내려가고 뭐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묶어서 9월 21일 FOMC에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나,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 11월 여기서 금리 인상하는지, 요번 연도는 요렇게 3개 있습니다. FOMC는. 자, 그래가지고 뭐 예상치 웃돌아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, 뉴스는 계속 시장 자체는 좀 개별주 장세 느낌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엄청 매력 있는 뉴스 자체는 좀 등장을 하진 않았고, 대신에 이제 오늘 좀 생각해둬야 될 거는 테슬라,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, 얘네들이 좀 다시 지수 돌려주나, 그리고 걔네들이 움직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랑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, 대신에 2차 전지는 지금 뭐 ETF 등장하고 조금 최근에 힘이 빠지고 있죠. 에코프로 같은 거 뭐 만원 단위에서 요 10만원 단위 이런 라운드 픽에서 반등 꿀쩍꿀쩍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엮어보고, 그 다음에 반도체는 삼전, 하이닉스 얘네들 수급 이탈은 크진 않고 계속 좀 시장에서 실적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죠. 밑바닥 찍고 좀 턴어라운드 그런 부가 기대감이 있고, 그래서 뭐 삼전,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, 이스페타시스, 뭐 하나마이크론 등등 최근에 좀 잘 나가는 반도체 관련 주들, 펜트론도 고점에서 좀 안 밀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, 펜트론은 근데 좀 찌라시로 갔다가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. 삼전향, 뭐 S향 뭐 이런 기업으로 갔다가 뉴스를 붙였었는데, 일단은 반도체. 자, 그리고 뭐 포스코 DX는 10월 5일 임시주총, 이건 개별주이고 삼성 모바일 메모리가, 이걸로 어제 아침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짝하기는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일단 어제 장중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장중에 상한가 2종목하고 시간에 또 뭐 한 종목 올리긴 했는데, 5G 관련해서는 그 2개 재료가 있었죠. 이렇게 5G 기지국 구축 인프라본 뭐 25만 개 해서 이게 뭐 한 50조였나 55조 뭐 그 시장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, 그거 플러스 그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, 애플 아이폰 15를 공개했는데, 그래서 뭐 와이파이 6 뭐 키워드로 머큐리가 좀 움직이긴 했어요. 근데 이제 5G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종목들 좀 차트를 봤을 때는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어가지고, 뭐 에이스테크, 오이솔루션, 머큐리, KMW, 그 다음에 뭐 기가레인 요런 애들이 좀 보통은 대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 넘어서 메타버스까지 진출한다. 요거 키워드는 제목은 좀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 반응을 크게 하진 않더라고요. 메타버스가 예전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애플 공개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이템이 좀 그냥 그랬던 건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라운텍, 선익 시스템, 뭐 코세스, 뉴플렉스 이런 것들은 이제 부품 관련 주들이고, 선익은 OLED,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좀 뭐 세력주 엮인다 싶으면 MP 넥스트,
덱스터,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. 뭐 지금 시장이 특징이 이제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이런 뉴스로 좀 반짝 부각시키는지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고, 스페이스X 수익 발생 단계 스타링크 이용자 수 뭐 150만 명 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AP 위성이 최근에 이제 밑바닥에서 좀 슬쩍슬쩍 돌리는 모습은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, 혹시나 저런 뉴스 키워드 붙이면서, 그리고 스페이스X는 그 3분기 국내 출시, 3분기부터 해가지고 뭐 하반기 중에 이제 뭐 국내 출시 내용은 좀 있었죠.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한미약품 오너 2세 비만 신약 개발 진두지휘, 한미사이언스 차세대 성장 동력 비만 5종 치료제 구축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미약품은 얘네는 근데 이제 움직일 거면 좀 수급 들어오는 움직임이 필요해요. 얘네 시총이 뭐 한두 푼짜리는 아니어가지고 워낙 크고,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갖다가 일라이릴레랑 노보노디스크 그쪽에서 일단 위고비부터 해가지고 좀 쏘아 올린 그런 분위기는 있지 않나.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인벤티지랩, 그 다음에 펩트론 이런 종목들까지가 뭐 저 비만 치료제 키워드 붙이기고 좀 움직이는 애들이긴 하죠. 뭐 나이백도 있기는 한데, 일단은 뭐 인벤티지랩이 종목은 좀 가장 강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이런 애들은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, 뭐 펩트론도 쌍봉자리 좀 다시 돌파하는지 이렇게 좀 가볍게. 대신에 비만 치료제는 추가적인 뉴스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얘네들이 일라이릴리가 뭐 주가가 그냥 미친 척하고 좀 상승을 더 한다거나 뭐 10%씩 좀 임팩트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뭐 일동제약도 있고 뭐 개발 들어간다고 하는데, 임상 일상 이제 뭐 스타트 끊는 기업 그 일동은 사실 그냥 대놓고 좀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.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차트상 엄청 포인트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. 임상 일상이면은 사실상 넘어야 되는 산이 엄청 많기도 하죠. 그래도 종목은 또 해먹을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해먹는 그런 대표적인 좀 종목이긴 한데, 최근에 일단은 비만 관련 종목들이 저런 애들이 있고, 뭔가 장중에 뉴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뭐 좀 효과 좀 부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그거였죠. 심혈관 질환을 좀 많이 줄여준다. 그거는 좀 스페셜하지 않았나 싶은데, 그런 식의 뭐 좀 새로운 뉴스가 있나. 자, 그리고 미 상무부 장관 다음 주에 방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우리나라 좀 유예 논의 해가지고, 요거 때문 요런 키워드는 이제 또 와가지고 뭐 유예된다 그러면은, 사실상 기업 매출에는 분명히 중국 시장이 크긴 크거든요, 반도체는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뭐 좀 유예하고 하면은 더 반도체 애들이 탄력 좀 받을 수도 있겠죠.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, 그다음 뭐 AMD, 그다음에 요번에 뭐 한 14일 뭐 내일 새벽에 뭐 상장을 할지 모르겠는데, 암 이런 것들 상장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 해외 반도체 흐름도 좀 같이 묶어보셔야 됩니다.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애들이 그냥 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할 거야 해서 돌리는 느낌보다는 해외가 좀 괜찮아야 그것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좀 시장이 같은 분위기 타는 건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재건에 대해서는 어제 요 뉴스는 좀 사라졌어요.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 출국, 항만 건설 등 물고 트나. 근데 요거 어차피 중순에 계속 가기로 국토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진짜로 갔을 수도 있고, 안 갔더라도 요번 달 중에는 가긴 갈 겁니다. 그래서 요 뉴스는 좀 사라졌지만, 그래도 재건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은 있고, 수자원 공사 우크라이나 대사 면담, 재건 협력 방안 논의, 그다음에 재건은 뒤에 또 10월 2차 협력단도 있죠.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좀 장중 매매는 아침에 뭐 장중에는 하려면은 저는 출국단 뉴스 장중에 뭐 또 특징주로 붙여 준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, 뭐 시세를 주면은 또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즉 차트 관점에서 뭔가 전고점 막 돌파한다거나 뭐 아니면 좀 대금 동반한다거나 그런 포인트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거는 저는 3,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 좋아 보였는데, 일단은 3,500원에서 아마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설명드렸던 거에서 일단은 살짝 좀 돌려놓는 모습은 있었고, SY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도 얘는
네옴시티도 엮이고 재건도 엮이고 모듈러 공법으로 갔다가, 그래서 지금 SY는 좀 차트 포지션은 조금 더 가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구간일 것도 같아요. 뭐 2018년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최근 몇 년 저항을 좀 눈앞에 두고 있고 6,000원이라는 좀 저항 또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, 일단은 이렇게 좀 재건 관련 주들 계속 좀 3개 정도는 눈에 둬야 되지 않을까. 자, 그 다음에 뭐 원전은 추가적인 뉴스, 요거 원전 외교 총력전 뉴스는 이거 이후에 좀 추가적인 원전에 대해서 막 어떻게 좀 하기로 했다, 이런 뉴스가 안 나오니까 조금 좀 아쉽죠. 그래도 혹시나 그런 뉴스 좀 붙여주면은 당일 반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만 해 두시고, 자, 이재용 등 10대 총수 사우디 집결, 네옴 수주 총력전, 요 키워드도 좀 붙었죠. 그래가지고 내일 과연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월 달에 이렇게 좀 집결을 한다고 하는데, 네옴시티 관련주는 또 여기서 뭐 쫄쫄쫄 하면은 종목 끼는 워낙 좋아요. 뭐 히림, 한미글로벌, 인디에프, 그 다음에 뭐 유신 이런 거 종목 등등 해가지고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우디 집결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요번 달 또 한 2주, 그다음 다음 달 뭐 한 중순 잡더라도 한 달이죠. 대신에 이것도 이제 좀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. 또 내용 관련 주들 요 내용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다음에 이제 AI랑 로봇은 뭐 이슈 자체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. 어차피 볼 종목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. 뭐 솔트룩스, 엠노, 셀바스, 폴라리스, 오피스 요런 애들 중심으로 갔다가, 그다음 뭐 KT 요 정도가 있지 않나. 그리고 로봇은 혹시라도 좀 지수 안정되면은 지수가 좀 돌려준다, 뭐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봐야 될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, 일단 로봇은 그래도 좀 최근에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서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, 그거에 따라서 액션 어떻게 좀 취해주나. 두산 시리즈는 어제까지 이운복 만들더니 시간에서 또 슬쩍슬쩍 하죠.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은 어차피 다음 달에 있고, 뭐 수요 예측부터 해가지고 기간 그런 것들 또 뭐 몇천 대 뭐 1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눈에 둘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AI 로봇,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뭐 시장 했지, 원유 따라서 뭐 흥구석유 원유 관련주,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,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바이오 관련주들, 뭐 알테오젠이랑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시장이 신고가 혹은 뭐 개별주 장세 요거는 좀 변하지 않아요. 뭔가 묶어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, 묶어서 움직이는데 그거 뭐 어제 5G 같은 거 묶어서 움직이는 건 있죠.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주라고 할 만한 건 좀 없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일단은 개별주 장세의 느낌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. 시장을 확 휘어잡는 테마는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빨라요. 얘가 움직였다가 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도 움직이고 그런 움직임. 그 다음에 뭐 우선 순위는 그냥 바이오는 근데 바이오라고 써놨지만 바이오가 결국 개별주들이거든요. 바이오는 같은 테마로 우르르 움직이진 않습니다. 대부분이 기업마다 그 갖고 있는 재료가 다르고 그 재료를 부각시키는 거에 따라서, 그리고 바이오의 특성은 누구 하나가 막 미친 듯이 잘 가면은 그것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야 우리도 임상 이상 있어, 뭐 아니면 우리도 기술이 좀 뭐 논의 중이야, 이런 식으로 다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로봇 뭐 지수 돌리고 하면은 같이 좀 다시 기술적으로 돌려주나.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, 정치 테마, 석유, 원유 이런 거는 해치 테마고,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갖다 부각되나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 관련주 정도까지, 재건은 저게 뉴스가 삭제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결국 가긴 가겠죠. 그래가지고 저게 뭐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나머지 애들 보게 될 것 같아요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오늘 이제 또 목요일인데 또 하루 지나면은 금요일이네요. 벌써 또 한 주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. 다들 오늘 매매 잘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